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2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쉬어갑니다. 단시는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언 시간에는 행동, 실천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COP29에서 진통 끝에 겨우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인데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는데 진통 끝에 부국들이 매년 3천억 달러를 2036년까지 빈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시는 AI용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지원용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원 확보 그리고 센터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시는 미국 달러가 지난주에도 추가 강세가 유지되었고 유로화는 2년 내 최저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달러 강세 주 요인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 예정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시간에는 행동과 실천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COP29이 진통 끝에 겨우 합의를 도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선진국들의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폐막 시간을 30시간 연장한 끝에 겨우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선진부국들이 빈민국들에게 매년 3천억 달러를 2036년까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정 당사국은 약 200개국에 달합니다. 이 기후변화협의 회의의 정식 명칭은 The COP29 Climate Summit입니다. 그리고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FCCC라고도 합니다. 합의 과정을 보니까요. 당초의 부자국들은 매년 2천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빈민국들은 매년 5천억 달러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2주간의 격한 토론 끝에 합의가 불발하였고 일부 부자국들은 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막 시간을 연장하였는데요. 30시간 후인 일요일 2시 40분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자금의 사용 용도는 기후위기의 재앙적 충격에 대응하는 건데요. 극한 기후 피해를 지원하고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가장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돈을 1조 3천억 달러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크게 미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 세계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29차 COP 회의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로 회의 석 달 전에 치명적인 극한의 날씨가 연속되었죠.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있었고 연이은 허리케인 그리고 재앙적 홍수, 파괴적 태풍 그리고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죠. 그리고 개체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석유 생산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거죠. 즉 탄산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유 생산 국가에서 회의가 있었던 거죠. 내년 COP30 회의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화석 연료 관련 업체의 로비가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에서 1,700명이 참가를 등록하였는데요. 이 모든 국가 대표단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유증이 걱정되는 거죠. 트럼프는 쭉 기후위기를 사기라 칭하고 드릴링을 약속하였으며 파리 협정에서의 재탈퇴를 공약하였죠. 탄산가스 주 생산국이 미국이 빠질 경우 이 COP 회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두 번째 단신은 AI,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도시 전체 사용량을 추월하거나 심지어 주 전체 사용량에 필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가동률 85%를 가정해서 71만 가구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 평균 소비 전력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캠퍼스 건립용 부지 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아마존 회사의 그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데요. 건물 지붕 위에 공기 배출구를 설치해 놓은 게 보이는군요. 소요되는 그 적정 전력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생연료, 리뉴에이블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하려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장치 비용이 거액이 들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가 많은 버지니아의 지역의 경우 데이터 센터 추가 건립, 그리고 석유 발전소, 그리고 일부 가스 발전소가 퇴역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 전력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사항이 줄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에너지 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부지 면적이 총 23,000에이커에 달합니다. 1에이커가 1224평이니까 대단하죠.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곳은 애리조나주의 그 마리코파 카운티, 그리고 느바다주의 그 스토리 카운티가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트랙트라는 회사는 미국 내 최대급 캠퍼스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2,100에이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40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총 1.8기가와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력 발전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1기가와트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한 기 평균 발전량이죠. 네, 세 번째 단신, 미국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로화는 2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107.5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달러 강세를 얘기했었죠. 당시에 106.5였는데 벌써 1이 올라갔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2021년 11월 1회 최저인 1.0416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의 추세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대단하죠. 이에 따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요. PMI, 호조, 특히 서비스 부문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호조에 반해서 유로존과 영국, 일본의 그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 그리고 스털링화, 엔화 모두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그 달러 인덱스 바스켓 포함 6개 통화별 비중을 보면요. 유로화 비중이 50%가 넘는 57.6%, 일본 엔화가 13.6%, 스털링이 11.9%, 카네디안 달러가 9.1%, 스웨디시 크로나가 4.2%, 스위스 프랑이 3.6%입니다. 달러 가치 상승 세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불안이 증가한 겁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핵 사용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플레이션 재현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강제 퇴출, 감세 등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연준 금리 인하 대신에 금리 인상 요인도 되죠.
오늘 네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장관급으로 내정된 인물들의 면면입니다. 블룸버그에 게재된 내용을 인물만 카피해서 첨부했는데요. 오늘은 인물만 소개하고 개별적인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들의 임명은 모두 그 상원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 상원 동의가 끝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할 때 개별적으로 설명할 생각입니다. 내정된 인물들을 대충 보니까 트럼프 로얄티를 매우 중시했고 그리고 폭스뉴스 출신들이 많군요. 네, 재무장관 내정자 스코트 베센트와 검찰총장 내정자네요. 네, 노동부 장관과 하우징 세크레터리입니다. 네, CDC 디렉터하고 FDA 커미셔너 내정자입니다. 서전 제너럴과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네, 상부성 장관과 교통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에너지 장관과 베테랑 어페어스 참전용사부 장관입니다. 네, 내무장관과 보건부 장관 내정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네, 국가정보원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부 효율성부 장관과 그리고 CIA 국장입니다. 국무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국토안전부 장관과 유엔 대사 내정자입니다. 네, 국경 책임자와 환경보호 부서장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입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그리고 PMI 지수 호조 등 실물경제지표 호조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주중에 S&P는 1.6%, 다우는 2.5%, 나스닥은 1.6%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 금리 인하 둔화 예상에 따라서 10년물은 소폭 하락하고 2년물은 그러나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41%로 지난주 4bp 하락하였고요. 2년물은 4.38%로 주간 5bp 상승했습니다. 소폭 하락, 소폭 상승입니다. 네, 다음 주는 28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날은 휴장입니다. 짧은 주간이죠.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PC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개인소득 및 지출 통계가 같이 나오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등에 관심이 갑니다. 연준의 관심이 큰 10월 PC 물가는 0.2%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코아 PC는 0.3% 상승이 예상되는데 둘 다 전월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은 월중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개인 지출은 0.4%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은 2.8%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한 속보와 같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행동 실천에 관한 속담 가명을 소개하겠습니다.